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오늘은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메일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매수하는 적정한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 같냐. 저는 내가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언제쯤 사야 할지, 또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재테크를 해야 될지,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제가 예, 시간이 되는 한 회신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좀 업무상으로 바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회원방에 가입을 하셔서 회원이 되시면 그분들께는 제가 적어도 예, 책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좋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제 채널을 약 1년 반 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절대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거 1년 8개월 동안 했던 예측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테크 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반기 결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회원 가입 시 혜택입니다. 첫 번째, 제 유튜브에 회원 가입을 누르시고요. 실버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메일로 아파트 매수 상담 시 메일을 통한 간단한 분석 의견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약 3개월에 1회 정도. 그리고 플래티넘 회원이 되시면 앞에 두 가지 혜택에 플러스 메일로 문의하실 때 개인 상담 진행 및 아파트 매수 시기를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희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매수 적정한 시기라든지 또는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3개월에 1회 정도 플래티넘 회원이 되셔서 요청을 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시면 앞에 요 세 가지 혜택 플러스 부동산 투자를 위한 채팅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그룹이 같이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보도 교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노하우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팅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고 앞으로 다가올 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3년도 부동산 상반기 시장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22년도에 급락한 후에 23년도 초반에 일부 지역, 뭐 잠실이라든지 강동 또는 송도의 일부 지역, 화성의 일부 지역이 지금 깜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상반기 현 주소를 좀 리뷰를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내용은 회원방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상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 서머리. 주거용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둔화됐다. 그렇죠? 그리고 5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0.58% 하락하며 연초 대비 하락폭이 절반 이하로 축소,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세종, 면적별로는 중소형 평형의 하락폭이 둔화됐다. 그리고 전세 가격 하락폭은 1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돼서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다. 주택 거래는 투자 수요 위축이 되면서 주택 매매 거래 증가는 제한적이 됐죠. 4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48,000호로 직전 1년 평균 거래량 대비 16.5% 정도 증가를 했지만 원래 전국적으로 약 65,000호에서 7만호 정도 그 정도가 거래가 됐을 때가 일반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아직도 일반 평균 거래량에 대해서 약 한 6,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분양시장, 주택 분양시장도 분양 물량 감소로 미분양 아파트는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세가 지금 주춤하는 것입니다. 향후 한 3년 후쯤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이제 회복될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중요한 게 그리고 주택금융이죠.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연속 순 중간세를 이어가고 연체율은 상승했다. 국가에서 특별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대출 완화 정책을 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를 했지만 연체율, 돈을 못 갚기 때문에 연체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하면서 내가 내 자산을 지키고 내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사업용 부동산, 해외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넘어가고 해외 부동산은요. 미국 주택은 고금리 부담으로 주택 구입 여력은 최저 수준입니다. 아직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매매 물량 부족으로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 구매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절대수는 부족하지만 능력이 있는 분이 몇 분이 있는데 거래가 안 돼, 물량 부족이 되면서 상승세를 지금 돌아섰다는 얘기죠. 캐나다 주택은 매매가 늘면서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 6월 기준금리 인상은 수요 회복을 제한할 전망이다. 대부분 해외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그런 경향입니다. 급속하게 떨어진 지역들 위주로 일부 상승 반전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 매매, 수도권 및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하락폭 둔화. 그래프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 추이, 변동률 추이 이것을 보면은 전국, 수도, 그리고 5개 광역시, 기타 지방이 커플링 되면서 같이 움직이죠. 보면 22년, 22년 약 6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마이너스 하락폭이 가장 클 때가 22년 약 11월 달에 있다가 하락폭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뚫고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세종, 면적별로는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렇죠? 보면 하락폭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게 경기 지역, 그렇죠? 인천 지역, 그리고 세종 지역, 대전 지역. 전국적으로 다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특히 하락폭이 큰 지역들에서 하락폭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별로는 중소형 평, 그죠?
그리고 대형평은 하락폭이 아직 더 크죠. 중소형평 위주로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매수세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나 여전히 하락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매매 거래 지수가 10 언더였다가 지금 약 10까지 올라왔죠.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 보면 약 20 정도에 있던 것들이 지금 약 한 30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거래 지수 좀 회복이 되고 가격도 조금 회복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매매 전망 지수 상승세가 지속되나 여전히 하락 전망이 우수하다. 그리고 예금은행 대출 금리 및 가구별 월 소득 추이. 그러면은 서울 가구별 월 소득 22년도부터 보면 월 소득이 1Q부터 보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2000년 1Q에 살짝 좀 올라갔다가 예금 금리 예금은행 대출금리죠. 대출금리가 피크를 찍었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월 소득이 일부 지역 올라간 지역들도 있지만 대출금리가 지금 좀 떨어졌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3.5%. 지역별 주택 매매 전망 지수입니다. 22년 11월달, 12월달에 최고로 하락을 했다. 지금 일부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질지 저렇게 올라갈지는 제가 앞에 엘리엇 파동이라는 것도 공부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가격 하락폭 둔화 대구 등 일부 지역은 아직도 우려가 있다. 전세가격도 매매 가격과 똑같이 11월달 작년 11월달에 최하락폭을 키운 다음에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다 줄어들었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났죠. 왜냐하면 대구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대구는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겠다. 보시면 되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전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대구는 지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큽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하락 기간도 17개월이고 하락폭도 마이너스 11.6으로 가장 크죠. 그 다음이 세종도 18개월. 전세 리스크가 있는 지역들은 세종, 대구, 그렇죠? 그리고 경기 이런 지역들입니다. 인천도 문제가 있죠. 투자 수요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세는 제한적이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 수요가 위축이 되면요 절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돈이 있는 투자자들도 있고 실제 갭을 끼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면 4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47,555로 직전 1년 평균 대비 16.5% 증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거래가 거의 멸종 상태였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예년 평균의 거래량은 약 한 8만 호에서 7만 호 사이입니다. 요 근방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이 뛰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히려 깡통 전세라든지 역전세 때문에 굉장히 위기를 맞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 수요 위축으로 외지인 거래 비중이 낮은 가운데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 시장은 지속이 되고 있다. 대부분 거래되는 것들이 아파트가 위주가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 매입자,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매매 거래량입니다. 보면 관할 시도 외, 관할 시도 내, 관할 시, 군, 구내, 관할 시도 외 비중 보면은 22년도까지 모든 게 다 줄어들다가 지금 23년도에 살짝 반등을 했죠. 근데 대부분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 아파트 비중이 지금 최근에 아주 우세합니다. 이유는 역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고 가격이 잘 가늠이 안 되는 또는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만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는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분양 물량이 약 4만호 정도였죠. 4만호에서 3만호 사이 됐는데 분양 물량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분양 물량이 줄으니까 미분양이 좀 줄는 것처럼 지금 데이터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첫째, 분양 물량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아마 미분양이 급속도로 늘어났을 겁니다. 미분양 증가세는 미분양 아파트는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3개월 연속 7만 원대의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양이 증가세가 줄어들었죠. 미분양 추이를 보면 지금 이게 비수도권 계속 증가하다가 지금 미분양이 감소하고 수도권도 계속 증가하다가 지금 정체돼 있죠. 이것은 분양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증가세가 멈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연속 순 증가세.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증가를 한 게 아파트 가격을 지금 밀어올린 많이 급락한 지역에서 일부 상승 반전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전월 대비 2.8조 정도 증가를 했다. 주담 순 증가액을 보면 이렇게 23년도 1, 2, 3, 2, 3, 4월달에 쭉 올라갔죠.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이것이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착각에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실제 경제가 좋아지거나 내 소득이 증가해서 구매력이 증가한 게 아닙니다. 금리 연체율 신규 대출금리는 7개월 연속 하락, 잔액 대출금리는 21개월 연속 상승.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멈췄고요. 주택담보대출도 계속 올라가다가 먼저 좀 꺾였습니다. 코픽스도 이렇게 꺾였죠. 이 얘기는 최근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좀 꺾였는데 다시 아주 최근래에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택시장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국 시장도 우리랑 비슷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부담으로 주택 구입 여력은 최저 수준이나 매매 물량 부족으로 가격 하방 압력은 낮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모기지 금리와 주택 매입 여력 지수 추이를 보면 주택 구입 여력 지수가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정체하고 살짝 올라갔죠.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면서 살짝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주택가격이 좀 올라갔는지 알 수 있겠죠.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구입 여력 지수가 좀 살짝 떨어지는 게 멈추고 살짝 반등했죠.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 변동률이 떨어지다가 지금 올라갔고 주택 가격 지수 변동률도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맺은 말입니다. 결혼한 지 8년 된 어느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도내고 도망 중이라 연락이 안 됩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다녀갔고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학교 못 다니겠다며 방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따라 친정 엄마가 생각나 무작정 부산에 있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개의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불을 끄고 엄마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물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어.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새 물질은 전부 다 다르게 반응했단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하고 단호했지.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에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어. 달걀은 연약했단다. 껍데기는 너무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끓는 물을 견뎌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지. 그런데 커피는 독특했어.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 향기롭게 만들었어. 커피 한 잔으로도 그 향기와 맛, 분위기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움과 감미로움, 인생의 달콤함과 씁쓸함을 느끼게 하지. 힘든 일이나 역경이 내 문을 두들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